식물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키우던 식물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키우던 식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식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키우던 식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물건과 관련돼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식물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께서 특히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식물 자체를 나눠주면은 이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살아있는 사람 자체의 기운과 공유를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키우던 식물 같으면 더더욱이 이왕이면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내가 식물 진짜 보면은 기분도 좋고 하니까 남들도 이 식물 보면은 기분 좋아하고 좋은 일이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나눠주는데 이게 뭔 문제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가지고 식테크라고 하죠. 작은 부업으로도 또 많은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풍수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키우던 식물 어찌됐건 내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내 에너지를 쏟아서 키우는 분신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담긴 이 분신을 남에게 준다는 거, 그거 분명히 의미로만 봤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한정된 에너지가 있고, 특히 이 식물을 점점 키우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더욱 풍수를 알아야 되고, 젊을 때일수록 풍수를 알수록 나이 들어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억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제가 책도 뒤져보고 저희 마스터님에게도 여쭤보고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내 에너지를 팔아서 남에게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제가 키우면 안 되는 식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물론 아주 빠르게 실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승진했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사준 이 수투키 버리고 왔습니다라고 한 그 댓글이 지금 또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데, 제가 썸네일을 위해서 당장 버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할 뿐이지 실상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들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운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버려, 무조건 정리하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키우고 있었고 몇 년 동안 공들여서 잘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또 막 밖에다 다 버리진 마시고요. 그거 역시는 어쨌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키우고 있던 거 막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만약 내가 여러분들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왕이면은 좋지 않은 식물들 버리지는 마시고 베란다라든지 어디 한적한 곳에 두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뭐 남의 집 주는 것마저도 찝찝하면은 어디 밖에 이런 공공의 시설에 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런 데는 마당이 넓고 하다 보니까 마당에 두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식물이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죽은 식물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마대자루라고 하죠. 마대자루 같은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딱 싸가지고 버리시면 되고, 흙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주변에 화단에 버리셔도 되지만은 대신에 그 전에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버리시거나 아니면 인근 야산에 가가지고 흙을 버리시는 게 좋고요. 흙 안에 다른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 물 빠짐을 위해서 이물질을 또 많이 넣은 경우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자연에 던지면은 그것도 또 자연 훼손이 되니까 그냥 마대자루에 같이 싸가지고 버리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죽은 식물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로 키우던 식물 떠나보내는 법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잘 키우고 있던 식물들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발코니가 집에서는 주택의 그 야외 마당과도 같은 역할이니까 외부를 의미하는 공간에 두시면 되고, 그러다가 점차점차 어디 바깥에 그런 공공시설에 마당에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나눔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 장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시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풍수지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 요거 식물 하나 있는데 이거 큰일인데 어떡하면 되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차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탁탁탁탁 막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내가 주의를 해야겠다. 내가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킬 것들은 지키고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내의 풍수 인테리어를 과감하게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 밖에만 나가도 항상 자연과 가까이 했으니 굳이 풍수식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잘 없었죠. 잘 지어진 한옥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떤 미적인 부분을 살려서 차경이라고 했죠. 창밖을 열어서 창밖에 보이는 그 외부의 풍경이 바로 살아있는 액자로서 차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경치를 빌린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차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운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경에 빗대어서 외부에 있는 식물을 집안의 작은 분재로 해서 두게 되고, 또한 현대인들은 이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물들을 하나 둘씩 집안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한국인 중에 한 분이 그 외국에 있는 사막에다가 나무를 하나씩 심게 되면서부터 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관리를 하고 사람을 잘 만나고 자연을 잘 만나게 됐을 때 척박한 그 사막 땅마저도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숲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식물 대체 어디에 두면 좋을까라고 한다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요, 바로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기가 부족한 곳입니다. 생기 조금은 막연하실 거고 이게 뭐냐라고 느껴지실 건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집안에서 어떤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기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끼곤 하는데, 설령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20평, 30평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더 좋고 나쁨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기는 좀 어둡다라고 느껴지거나 뭔가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던 그런 화분들을 그곳에 배치를 하면서 집안의 전체적인 그 기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특히나 아파트 생활이 이제 대중화되어 버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화분을 통해서 땅에서 받기 힘든 그 지기라고 하죠. 그 지기의 기운을 화분을 통해서 아주 조금은 보충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화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뭐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제가 화분을 놓을 위치는 뭐 여러분들 집안의 세탁실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집안의 주방의 어느 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겠지만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은 또 그 집만의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방향이라든지 집안의 기운이라든지 좌향이라든지 방배치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뭔가 딱 하나 찝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뒤틀리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그 정도 치에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함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화분으로 넘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에 절대적으로 두면 안 좋을 위치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공간, 머리맡 혹은 화장실 등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 얼마 전에도 안방과 관련된 영상을 보셨을 텐데 안방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들을 온전히 머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서 식물이 함께 자라나게 되면은 식물이 여러분들의 기운까지 나눠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떤 풍수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으로서도 많은 실험과 논문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화분을 두는 것 자체는 어떤 정화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화장실의 그 더러운 기운을 같이 만들어내고 받아내는 그런 역할로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화분을 욕실에 두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풍수 식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모양에 대한 것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대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모양을 중심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세부 품종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앞에 설명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원칙적인 부분부터 알아야지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이 풍수에 있어서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왜 우리가 뾰족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은 아, 날카롭네. 혹은 예민하겠다. 혹은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람을 보면은 뭐 성격이 좀 원만하고 조금 게을러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공간의 모양, 다른 사물의 모양도 다 그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뾰족하다라고 하면은 날카롭다. 뭔가 친다, 충돌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둥글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조화롭게 잘 섞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고 식물에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현대에 들어가지고 주거 공간에 식물을 둔다라는 거 혹은 내가 사는 공간, 경영하는 공간에 식물을 둔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모든 환경 자체가 자연을 벗삼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화분이라는 개념보다는 마당에 뭐 나무를 심는다라든지 혹은 차경으로서 창문만 열면은 밖에 잘 보이는 이 자연 풍경을 벗삼아서 잘 살아오곤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지 않죠. 바로 창밖을 내다보면은 깝깝한 바로 앞동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풍수식물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걸 텐데요. 풍수식물을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은 아마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너무 뭔가 식물을 가볍게 얘기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식물이다라고 해서 버리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소중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풍수 인테리어 식물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품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여기는 현대 식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몬스테라입니다. 잎이 넓고 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중간에 잎이 갈라진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몬스테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좋은 식물, 바로 여인초죠. 여인초는 뭐 대강 키워도 원체 잘 크기도 하고 어두운 공간에 둬도 잘 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사랑하는 식물 중 하나이고, 이 여인초 여러분들 사는 공간 혹은 선물하려고 하는 공간에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좋은 식물은 바로 또 금전수죠. 금전수. 말 그대로 금전, 돈을 상징한다. 동그란 모양이다. 그리고 돈이 주렁주렁 열린다. 이런 좋은 의미로서 이 금전수를 많은 분들 활용하고 계신데, 이 역시나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면은 금전수는 조금은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확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물 주는 거에도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에 금전수를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좋은 식물은 또 하나, 고무나무죠. 고무나무. 이건 정말로 잘 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빛을 바로 받게 되면은 잎이 금방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 고무나무만큼은 유독 더 마음이 가고 잎이 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무나무 두셔가지고 집안의 생기를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죠. 스킨답서스인데, 이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덩쿨 식물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잎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참 괜찮은데, 원체 이게 칭칭칭칭 감기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덩쿨 식물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화분에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그렇게 키우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덩쿨 식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굳이 또 이거 하나만 뒀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지 않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만약 스킨답서스에 이게 칭칭 감는 게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면은 잘 말아가지고 화분 안에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풍수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행운목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이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면서부터 나오게 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뭐 무조건 행운목이 좋다 나쁘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쁘게 볼 것 같으면은 이게 행운목이 절단돼 버렸기 때문에 끊어졌다, 잘려졌다 이런 의미를 두고 이게 뭐 좋지 않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굳이 좋게 보자면요, 어쨌든 나무에서 또 새로운 생명들이 그렇게 강하게 피어오르고 위로 오르는 것을 보면은 상승의 기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풍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고 이런 가벼운 내용만 접하시고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만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고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운목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점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곤란할 곤자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나무목자를 가운데에 두고 그 주위에 큰 입구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즉, 한 공간 안에 나무가 딱 박혀가지고 머무르면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상형 문자인데요. 이 실제로도 우리 주거 공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카페들을 가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막 장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박아 놓는 경우도 있고, 뭐 작은 나무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갈 정도로 큰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카페는 정말 흉한 경우였는데 나무 자체를 이제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뿌리까지 다 보이게 해놓고 그냥 그 자체를 장식으로 해서 카페 한가운데에 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카페는 뭐 여러가지 입지도 좋지 않았고 그 나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카페에 머무는 순간 동안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화분 수준이 아니라 큰 나무를 둔다라는 거, 특히나 집안 가운데다가 나무를 둔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은 잘 유의하시고, 또 조금 더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넓게 짓는다라는 측면 혹은 현대 건축으로 막 뭔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중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큰 나무를 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그렇게 운적으로는 좋은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참고로 이야기를 드립니다.